채 오히려 송미령에게 전하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22시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도록 수차례 재촉하는 등 이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자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이러한 피고인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또한 형법 제87조 2호에서 규정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행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시도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고 강의구가 대적균실을 나가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최상목 조태열이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여기 모여서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참석한 국무위원을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하여 국무회의록에 기재하고 국무위원이 수기로 서명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박성재와 이상민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의 서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회의 부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최상목, 조태열 등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로 결국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앞서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 하자로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내세우며 국무위원들을 설득하여 다시금 부서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춘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요건에 해당하는 부서를 받고자 시도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와 관련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들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 검열은 법률로서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언론 출판에 대하여 사전 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민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